오전에는 불교 분야, 초기 불교, 선불교를 살펴봤죠. 오후에는 약간 그 방향을 달리해서 현대 과학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논의해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분노하고 있는 개인 주변에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즉 가족이나 사회 등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거는 개인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뭐 성향이나 그 생각이나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신체, 그죠? 뭐 뇌나 뭐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포함한 사회,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분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학적 탐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테고, 개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분노를 알기 위해서 개인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것을 심리학적 탐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인의 신체적인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의학적 탐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의학에서도 서양 의학은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고 동양의 한의학은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분노를 논의할 것입니다. 틀을 잘 짰죠, 저희가? 예. 첫 번째로는 오후의 첫 번째로는 사회학 분야에 대한 그 분노 이해인데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문조 선생님께서 분노의 사회적 원천과 파장이라는 제목 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후 첫 시간인데 몇 가지 점에서 좀 제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오전 발표를 쭉 들으니까 너무 수준이 높고 전문적이고, 제가 진짜 그 굉장히 김호기 교수님 발표 내용을 가지고 하자면은 세속적이고 아주 그 가장 차원이 낮은 중생적 분노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또 여기 보시면은 발표자 명단이 있는데요. 학교 계신 분들은 알지만 교수 앞에 뭐가 붙으면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교수인데 저만 명예교수, 그러니까 퇴물 교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앞에 뭐 잡티가 붙으면 다 이게 뭐 별 실속이 없는 건데,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 올리고요. 이제 그래도 마침 이제 그 좀 시간이 가장 좀 한적할 시간이고, 배도 좀 부르시고 그러니까 안 아타마야 근데 안이 아니라 아타마야 가장 그 편안한 시간이 돼. 그래서 편안하게 분노를 또 해법 중에 하나가 그냥 화가 나면 나은 대로 내버려 둬야 되고, 그러니까 졸음이 오시면 좀 주무셨다 깼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학 쪽에서는 분노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노의 주체가 아무래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사회학은 이제 뭐 심리학도 마찬가지 사회과학이 일부인데, 그 근대 사회 이후에 이제 이성을 강조해 가지고 이제 분노가 일종의 감성적인 행동이고 이제 그 마음의 상태인데, 이런 걸 자꾸만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많이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다룬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좀 그냥 양해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이 굉장히 커져 버려 가지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뭐 사회적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응답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제 모임 또 원고 청탁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뭐 그러마 하고서 쭉 일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사회 분노가 점점 커져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그 현실에 따라가느라고 하면서
요새 우리 사람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게 뭔가를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2, 3주 내 사태들이고, 근데 사실은 제가 쭉 10여 년 동안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이제 그 키워드를 정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20개 단어 중에 세월호라든가 이런 게 별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최순실도 별로 그렇게 아주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등장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청소년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무슨 뭐 미래라든가 이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기적 그 역사를 공부하는 브로델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은 먼지와 같은 거라 뭐 사실은 그건 훅 불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건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 저변에 움직이는 우리의 이 심리나 뭐 어떤 그 행태가 어떤 것인가 뭐 이걸 조금 규명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차는 제목과 목차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간단히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전에 다 정 교수님이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급 효과 같은 게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가 오늘의 대주제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의 어떤 그 초입에 해당하는 이런 걸 간략히 소개하면서 이제 이 종합 토론에서 같이 논의할 좀 거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개념이라는 게 저기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이제 뭐 그 네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저런 식으로 뭐가 좀 실현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행태 이런 게 이제 분노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분노를 표시하는 용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뭐 이 노발대발 뭐 분기탱천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쭉 보면은 수도 없이 저렇게 많고, 뭐 이 개 중에는 이제 한자어로 쓸 수 있는 것도 대부분이고, 역정이나 뭐 부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적당한 한자어가 없는 순수 우리말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정리해 가지고 십자선을 그어 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류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마 그 분노를 일단 그 한자경 교수님도 그런 언지를 주셨는데, 사분 개인적인 분노와 이제 공적인 분노,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분노, 이런 게 이제 이 위아래 축을 갖다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좀 분의 형태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속에만 이제 내재해 있는 이런 상태, 내재적인 상태와 이게 이제 밖으로 행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범죄 등등으로 이제 표출되는,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우화, 분개 이런 게 조금 뭐 모든 우화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사사로운 일로 벌어지는 어떤 앞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역정이나 부하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한자어와 순수 우리말 비교하면은 집 같은 걸 예를 들면요, 내 집, 우리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택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뭐 공동주택, 뭐 아파트를 공동주택, 내 주택, 뭐 또는 뭐 공동집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이 조금 더 친숙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게 그런 거고, 집단적인 건 이제 공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분노를 같이 공유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슨 테러라든가 또는 뭐 저기 있는 항거,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의, 집단적 분노의 일반적인 어떤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개 이제 분노가 이런 식의 이 개념과 뜻과
이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본론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가라는 건데요. 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이게 뭐 이제 분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이제 뭔가 다르다는 데서, 그런데 이제 다르다는 게 그냥 수평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나는 뭐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에 샤워를 하고 뭐 이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건 좀 오해를 낳을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무슨 뭐 싸움이 나거나 분노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차이는 횡적 수평적인 차이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거고, 세대 갈등 같은 게 대개 이제 그 젊은 세대하고 좀 그 기성 세대하고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 같은 게 좀 달라가지고 나타나는 차이인데, 예컨대 이런 것이죠. 이제 이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자꾸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해가지고 너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왜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그러냐. 근데 요새 아이들은 또 창을 여러 개 켜놔야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뭐 서로 저 채팅해가면서 이제 또 공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조용하면 오히려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적막한 집을 놔두고 카페에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꼭 분노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왜 쟤는 저럴까? 왜 저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저럴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오해 정도로 오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제 이 종적이고 위계적인, 진짜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다든가 이런 차이, 이런 것이 이제 격차나 불평등을 이제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런 격차나 불평등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Q라든가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처럼 타고난 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수학머리가 좋다 뭐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해서 좀 나중에 사회적 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대개 접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근데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게 점점 사회적 분노로 이행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대개 구조적 격차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격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이유도 없이 타고난 것도 아닌데 누구는 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별로 또 노력도 안 하는, 노력을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제 특히 그게 부당하다고 느낄 때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격차가 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이 이제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분노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엔 그러니까 뭐 타고나기를 집안병이 그거 하지 않아서 굉장히 출세하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라고 많이 계룡남이라고 하는, 개천에서 용난 남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요새 뭐 계룡여도 있으니까 뭐. 근데 점점 이제 요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든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지나가지고 정말 개천이 있기나 있는 건지, 이제 물이 다 말라가지고 지방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방에 작은 냇물 같은 건 다 말라서 없고 한강만 이제 좀 물이 풍성해가지고 제주 있는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모여야 아마 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닌가 뭐 하는 식의 이제 정말 개천조차의 존재마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당한 거죠. 재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향진시킬 수 있는 기회 구조가 닫혔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분노의 구조적인 또는 사회적 기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시적 동향 같은 거를 한번, 조금 요 대목이 전문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정보화 시대라는 건 다 아죠. 인터넷 활용하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화가 되니까 거리 감각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뭐 외국도 이제 뭐 우리 인근처럼 서로 교신하고 이제 하는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지구화, 세계화가 촉진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예전에는 뭐 이 가족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의사결정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오늘 아빠가 저녁 사줄게 준비해라 하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독재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아빠대로 또 더 상처받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공밥을 사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편이야? 나 오늘 바빠요. 되게 그럽니다. 바쁜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러면 애비 말이 말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뭐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저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오늘 뭐 시간 좀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그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다그저 허락을 받고서 이제 일을 해야, 그러면 같이 한번 나가 볼까? 안 되면은 뭐 다음 주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굉장히 좀 존중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단 말씀이죠. 이렇게 개인화 시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뭐 이런 개인화는 사실은 세계 같은 게 오히려 이 클릭 하나에 오통 유니버스가 자기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세계가 되는 그런 개인화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세상에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연결막이 촘촘해지니까, 과거에는 정말 영역이라는 게 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예컨대 뭐 정치권, 재계, 교육계, 연예계, 뭐 학계 뭐 이렇게 다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워낙 그 온라인 연결만이 촘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경계가 다 무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연화가, 사회가 유연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예전에 정치는 엄숙한 것이었어요.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되도록 뭐 이 웃음을 회프게 안 하려고 그러고, 연예 프로그램이 되도록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뉴스에나 등장하면 됐고 뭐 이런 시대였었는데, 요새는 뭐 무릎팍도사 같은데 이제 대권 주자들이 서로 나가려고 이제 이런 식이고, 또 뭐 이제 그 연예계의 스타들이 국회의원 뭐 모셔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막 흩어져 있고요. 또 뭐 이제 경계가 열렸다는 건 열린 음악회 같은 걸 보면, 예전에는 그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가수들을, 클래식 가수하고 소위 딴따라라고 얘기하는 팝 싱어들하고 서로 이제 등 돌리고 있었는데, 요새는 1절, 2절 나눠 부르고 손도 잡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많이 열려져 있고, 아까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라는 것도 이제 요새는 에듀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뭐 놀이 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즐겁게 이제 배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서로 혼재되는 걸 봐가지고는 정말 현대 사회는 유연화 시대로구나, 이런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개인화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취향이 다양화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예컨대 유연화 다양화의 한 가지 표현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동성 간에는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정은 이성 간에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집안에서 싸움 나는 게, 이제 뭐 저 아이들이 그 이성 간에 뭐 서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뭐 만나거나 그러면 너 뭐 애인이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질겁을 하죠. 친구예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어른들은 친구는 무슨 친구, 다 이성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 구별이 확실하죠. 정말 이제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귀는 친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친구는 그냥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도 우정이 있을 수 있고, 동성 간에는 애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요새는 뭐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데리고 오면 이러쿵저러쿵 하시는데, 이성의 짝이라도 찾아오면 고마워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유연하고 다양한 세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는 점점 개방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아주 그 내부가 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이제 그 아파트 뭐 재건축 같은 데 나타나는 분쟁들인데, 거기 뭐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각가지 어떤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뭐 이 정부하고 뭐 이 지자체라든가 또는 뭐 이제 그 건설업자들과 또는 뭐 이제 그 주민들 간에, 주민도 세입자와 무슨 뭐 이 집주인하고 또 그 업자 중에서도 또 이제 하청업자하고 본청업자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과 불평등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뭐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게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반대예요. 오히려 이 불평등의 역설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지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한 식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불평등 구조가 복선화되고 복잡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 사회를 갖다가 불평등하게 나누는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무슨 권력이라든가 무슨 학식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서로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는, 같이 어울리는 현상이라는. 정유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뭐 재력이 있으면 말도 사고, 그래서 대학도 가고 학력도 이제 높이고 등등 해가지고 다 궁극적으로는 고루 다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은 돈만 자꾸만 쌓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교양도 느리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법칙이라고 이게 있잖아요. 비대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게 무슨 뭐 또 다른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등등 하는 식으로 사회 불평등이 융복합화해져 가지고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구조가 단순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갑과 을,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여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전형적 사례가 이제 보보스라는 건데요. 예전에 베스트셀러로 그냥 보보스의 원래 이게 어떤 야광감 부르주아 보헤미안입니다. 부르주아는 이제 경제적인 돈이 많은 사람이고, 보헤미안은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춰야 남들한테 그래도 뭐 좀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러지, 이 중에서 하나만 갖춰줬다고 해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충분히 예우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돈만 많으면 벼락부자, 교양 없는 벼락부자라고 그러고, 또 이제 돈은 없는데 문화적으로만 세련된 뭐 이 시간 강사들, 인문계 시간 강사, 사회학 시간 강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양은 풍부한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제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뭐 별로 가난뱅이라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양자를 갖추고 있어야 상당히 돈도 고상하게 쓰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보보스 정도로 이렇게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존경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상당히 사회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제 경제 자본도 있고 문화 자본도 있고 교양, 세련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사회 자본은 이제 신용입니다. 신용.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용도도 믿을만하고. 그런데 이제 이 외에 뭐 상징 자본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맥 자본, 네트워크 캐피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는 뭐 배고프고 뭐 이 어떤 교육을 좀 덜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뭐 재력도 있고 뭐 좀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고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좀 어울리거나 등등 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해가지고 내가 아플 때 선장님 하면서 이제 찾아갈 의사가 이제 좀 있는데,
뭐 좀 다른 걸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신체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법적으로 어려울 때 무슨 변호사라든가 등등 또 뭐 지위 있는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인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맥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8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커넥션 캐피탈이 굉장히 우리 삶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 아마 외국보다도 이제 한국에 이런 게 특히 연고주의 뭐 이런 게 강하니까 인맥 자본이 다른 사회보다 훨씬 커지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원론인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이렇게 사회가 점점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양극화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보면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빨간 게 이제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의 지니 계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있죠. 그러니까 소득 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아주 열악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 격차가 많은 나라도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물론 좀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월 수입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격차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중간쯤 되는데 자산 양극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종합 뭐 토지세 뭐 종합 재산세 나오는 달 우리 집은 내가 사는 집 달랑 한 채 고지서만 있는데 옆집 보니까 뭐 여러 개 막 책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부동산도 많고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더라. 세금 많이 내는 건 그런데 보니까 이제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이거의 진위 계수는 0.6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소득의 진위 계수는 불평등 정도는 0.3 정도인데 그것도 요새 많이 올라갔다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매월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 외에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금융 소득이 또 추가 소득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갖다 만들어내는 이런 잉여 소득의 원천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그건 훨씬 2배 정도의 높은 불평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로 경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심각합니다. 저게 이제 집값 또는 부동산 가격인데 원이 크면은 이제 강남 3구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뭐 조금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또 한국에는 특히 이 뭡니까 학군제라는 것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2~3배까지 비쌀 필요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굉장히 집값이 비싸고 아파트 내부를 들어가면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가치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나머지 지역하고 이제 공간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공간적인 양극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양극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제 생각에는요 아마 특례 입학 문제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헐벗고 굶주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양보하고 관용하고 이럴 자세가 조금은 돼 있는데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갖다가 다시 되풀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노를 많이 느낍니다. 그 수단의 하나가 이제 교육이니까 지금 저렇게 아주 사태가 악화된 아마 부정 입학 문제만 없었으면은 지지율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한 자리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4천만이 분노할 수 있는 이런 본인 당사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학원에 실어 날르고 뭐 엄마들의 가장 큰 후회가 뭡니까? 왜 내가 일찍부터 애를 잡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잡았어야지 하는데 요새는 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 이제
뭐죠? 그 산후조리원 동기까지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애를 갖다가 좋은 명문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판에 그렇게 말 타고 들어가는 학교가 있으니 이거 참 희한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국적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큰 화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녀 교육의 양극화는 이건 한국처럼 아직도 가문의 영광에 집착하는 우리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본인의 갓난보다 훨씬 더 감내하기 힘든 이런 불만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양극화, 뭐 영어 점수 이런 거 뭐 보시면 쭉 아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조 시대에 무슨 뭐 나란 말씀과 진서가 있다고 야 세상에 참 희한한 나라가 다 있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영어 구사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게 계급적으로는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신진서라고 할까요? 새로운 진서인 영어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이제 커지고 또 이렇게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른편에 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노는 스타일이 점점 노는 물때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경우는 단순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의 분화, 의식의 양극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이제 객관적인 현실이 분화된 건데 마음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IMF 환란 이전의 고도 성장기에는 여러 번 뭐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낭망을 하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근데 그 사람들도 쥐구멍에 볕들날만 있으면 나도 언젠가 다 성장하는 시대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조금씩 다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까 파이가 커져가지고 다수의 희망계급과 소수의 낭만계급인데 낭만계급도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화살표의 꼭지가 이제 같이 가 있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국민이 한 마음인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IMF가 지나고 또 이 세계 금융 위기까지 이제 후속이 돼가지고 이후에 도저히 이제 나는 지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희망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수의가 아니라 극소수의 야망계급, 모든 사회적 자원을 갖다가 다 독점하려는 이런 야망계급과 그 다음에 종다수의 대다수의 절망계급. 그래서 제가 저런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이 상무가 선생님 저도 절망계급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만 떨어져 나오면 뭐 그냥 김밥 장사나 해볼까 하는 뭐 별로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계약직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 근로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연봉제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뭐 불편하게 처우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가서는 별로 뭐 이렇게 뚜렷하게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다수 절망계급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서로 이제 등을 맞대고 있다는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나라 두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는 방식도 다르고 가진 것도 물론 차이가 있고 공간 사는 거주지도 다르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분화가 점점 촉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만 시간 관계상 이제 보시면은 예전엔 높낮이였었어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가진 사람 상층, 하층. 뭐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점점 양극화 시대는 이게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질도 문제가 되고 어떻게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향유하느냐,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등등 해가지고 상류, 하류, 노는 물때가 다르다는 이런 단순한 층의 구분이 아니라 서로 이제
종류가 다른 사람, 표정도 다르고 옷도 좀 달리 입고 아이들 경우는 운동화도 좀 다르고 패션도 좀 다르고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불평등체가 점점 융복화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서로 경계를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점점 사회 갈등이 촉진되는데 이걸 갖다 예전식의 갈등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회 갈등, 신사회 갈등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사회 갈등이 이제 상당히 그 계급적인 단절이 강하고 서로 갖다 이제 서로 등 돌리고 구별하려고 그러고 생활 잘 살고 못 사는 것 이상으로 어떤 식으로 입고 뭐 먹고 하는 생활 양식도 다르고 이제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우리 많은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것도 뭐 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내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그 중요한 국가의 문제를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느냐,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참정권이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이해 관심, 그 이해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와 너, 우리 집단과 너희 집단, 아군과 적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정체성 갈등으로 이제 거의 비화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갖다가 조금 더 이게 사실은 서베이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질문지 해가지고 귀학 개선은 등등 해가지고 하는 건 나오는 건 되게 왼편에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뭐 70 몇 %가 불안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건 되게 뭐 우리가 알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훨씬 그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불안의 정도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거의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거의 초조하게 강박적으로 살아가라고 경쟁 정도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 인사말로 화이팅 하잖아요. 싸우자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 사투가 당연한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는 그 회환 후회 정도였는데 이제 원망, 원한 남들한테 이제 전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불만 정도가 아니라 혐오, 미워하고 불신을 넘어가지고 믿지 못하는 걸 좀 넘어가지고 적대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비난을 넘어가지고 죗값을 받아야 된다, 쳐넣어야 된다, 포털라인에서 망신시켜야 된다. 뭐 이런 쪽의 심양을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이제 그냥 우리한테는 분노가 축적돼 가지고 슈타인백 소설 같은 거 보면 분노는 포도처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뭐 이런 그 굉장히 쌓여가는 분노가 분노가 그때그때 해소가 되는 사회에서는 사건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하나씩 그냥 포도 알맹이처럼 더 더해지는 건데 우리는 계속 그 도가니 안에 분노를 갖다가 이제 적재시켜 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한 번씩 이제 뚜껑이 열리면 폭발적으로 이제 요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촛불 시위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 촛불 시위가 분노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한 번씩 뭐 10만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우화가 이 쌓이는 분노가 한국적 그 분노의 특성인데 이런 불평등이 무시를 낳고 무시가 다시 불평등을 갖다가 이권을 갖다가 이제 자동화시켜가지고 이런 악순환이 점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겪으면 이제 사회적 체험이 우리가 IMF 이후에 20-30년 동안 그런 거 계속 그런 거의 이 소위 불평등의 역사를 갖다가 체험하기 시작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특정 계기를 맞으면 활화산처럼 폭발적으로 이제 터지는. 그래서 이런 우라의 원천이나 속성을 좀 우리가 잘 파악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피상적인 대응 이런 쪽으로 이제 그칠 위험성이 많다.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요. 이따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특히 뭐 오늘 이 모임은 또 그런 걸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심성을 좀 달리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 절망의 무슨 그 로고세라피라는 게 있죠. 그 빅터 프랭켈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유태인 그 수용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렸다. 차이점이 뭔가?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언젠가 자유의 몸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저 실체가 없는 그런 마음의 마음가짐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소셜 로고 테라피인데 희망적인 생활 전망. 앞으로 좀 뭐 내 생활이 나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하는 걸 줘야 되고 이걸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희망을 갖다가 우리가 쌓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reconciliation, 화해적 접근. 이제 이 철학적인 기초가 회복적 정의라는 것인데 정의하면 예전에 분배 정의 많이 얘기했습니다. 얼마 띄워줄게 이제 복지제도 개선해가지고 사회 안전망 구축했으니까 그 정도면 먹고 살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엉켜진 심사를 어루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빅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대화를 하고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빅토크 뭐 중요하지만 그걸 지나서 빅하트 마음을 열고서 이제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동체가 예전엔 동질적 지역 공동체 이게 전통적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사회가 돼가지고는 근대적 이익 공동체, 공리적 이익 공동체가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뭐 지역을 공유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이 이익을 갖다가 서로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잘 통합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할 건 감성 공동체, 공감적 공동체, 감성 공동체, empathic 공감이 이제 empathy니까 오바마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 사회가 정말 재정 적자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financial deficit이거든요. 재정이 부족. 근데 이제 오바마가 그걸 받아가지고 재정 적보다 더 무서운 게 공감 적자다. 공감의 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재정적 어려움도 얼마든지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좀 막연한 해법입니다만 아직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과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오전에 불교 시간에는 주로 어떤 내적인 개인적인 차원의 분노를 많이 이야기했다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되는지를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어떤 계급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이제 점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절망 계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많이 분노하게 되는 그런 현상, 사회적인 현상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대책으로는 사회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심성적 공감을 할 수 있는 감성 공동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많이 공감이 갑니다만 선생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면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급적인 이 불평등과 부당한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느끼는 그 분노를 어떤 의식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그 분노를 이겨나가려고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거를 이렇게 다시 또 고통 당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분노가 탐진치에서 일어나는데 탐심과 진심이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약자가 느끼는 분노는 내 탐심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진 자, 강자가 가지는 탐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겨서 나는 분심을 일으키게 되는, 진심을, 화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 그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감 차원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의식의 개혁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회학적 차원에서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 선생님이 철학하시고 제가 사회과학을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개선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시고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불평등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 불평등 뭐 이런 걸 재산 같은 것만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부자로 만들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거고.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시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 아주 좀 지금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한 1억만 있으면, 제가 어릴 때는 억대 부자가 요새 재벌 기업 회장 같은. 근데 요새 억이라고 하면 뭐 서민 1억 만들기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억은 그렇게 뭐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10억 정도 있으면 될까? 그러면 또 우리 애가 셋이니까 30억쯤 있으면 좋겠어. 아주 탐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뭐 1, 20억을 주어줘도 이건희 회장은 나보다 몇백 배가 많은데 그 반이라도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소위 물질적 의미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예전에 이제 우리 인사말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 한 15년 전에 유행하니,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 사회는 모순 덩어리인데 이 마음만 푸근하게 먹으라 하는 건 소위 이제 허위 의식이라고 많이 비판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가능성의 꿈의 격차라고 하는데, 요새는 가능성은 주어줘야 되죠.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좀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라도 주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악성 불평등이고, 지금은 뭐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지위 상승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뭐 우리가 참아야 될 불평등이고, 그런 식으로 뭐 건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건 받아들여야 될 불평등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물적인 그 차원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불평등을 어떤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점점 양극화 시대는 그게 힘들어지죠. 물론 불공정한 방식으로 뭐 있죠, 지위나 재산을 갖다 축제하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없는 사람들을 무시를 해요. 근데 무시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개인화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개인이 점점 자기의 레정 데테르,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우리말로 존심이라고 하는 존심을 가지고 사는데, 뭐 가지고 안 가지고에 따라서 내 자존심이 훼손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갖추지 않았다고 기죽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당당한 가난뱅이, 뭐 이런 당당한 하급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 이제 그게 그래도 공정한 불평등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는 경제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분노에 대해서 이제 편집자 서문도 써야 되고 이제 많은 생각을 더 해보게 되니까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허락하는 거죠. 끝없이 부추기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탐욕을 부추기는 거죠. 탐진치에서 탐심을 끝없이 일으켜서 그거가 결국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하는 건데, 누군가 가진 자가 탐욕을 더 내고 그 탐심이 끝없이 된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만큼 다 뺏겼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 구조 아닙니까? 그럼 부자는 점점 탐욕이 무한히 확장돼서 나가면은 빈자는 결국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본주의 자체가 탐욕에 의거하면서 그 탐욕이 결국 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분노를 부추기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탐욕을 확장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분노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도 개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원래 확대 재생산을 지향하는 건데 이윤의 확대 재생산인데 욕구가 확대 재생산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김영란법 돼가지고 이제 29,000원짜리 저녁 만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보다 훨씬 고가의 음식이라는 게 서로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고기 있으면 서로 땡겨주고 예전엔 그 뷔페 레스토랑이 굉장히 사람들 대접한다고 성행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시골에나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억지로 밥을 먹어야 되는 결혼식장밖에 없죠. 뷔페 레스토랑이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품, 사회경제의 거품이니까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절약의 윤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저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걸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이렇게 저는 캐톨릭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의식 개혁을 통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임금에 있어서 최저 임금이 있듯이 최고 임금도 정해야 된다라든가 뭐 소유에 있어서도 재산에 있어서도 어떤 경계를 긋는다든가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